자, 그런데 해고 비용이 급여 수준과 같다면, 자, 50과 같다면 이제 리스크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예, 226.8로 떨어집니다. 전보다 덜 매력적인 상황이 되겠죠. 세이프 워커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어차피 세이프 워커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지, 리텐션 레이트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이지, 회사 입장에서 이제 내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 것이니까요. 자, 만일 해고 비용이 급여의 2배라고 한다면 100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210으로 또 떨어지고요. 만일 200이라고 한다면 더 떨어지고요. 3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급여의 6배를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워커를 채용하는 것보다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고 비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비용이 만일 30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해 기대 이윤이 이렇게 크게 하락할 것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총합이겠죠.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가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보다 더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그 서브 섹션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장을 13장이죠. 13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채용 인사 담당자 혹은 신입 직원 채용 담당자 혹은 회사가 우리는 지금까지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소비자라든가 혹은 가게의 문제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보통 이 효용은 효용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소비자나 가게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컨케이브한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가 컨케이브하다고 얘기하고요. 참고로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컨벡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케이브한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나 가게는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효용함수가 바로 이렇게 컨케이브한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위험 기피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효용함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냐면 소비자들은 어느 한 해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이번 달에 아무것도 소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지속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고요.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가정이 소비자들이나 가게는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을 잘 표현해주는 효용함수가 이런 컨케이브한 효용함수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우리가 기업의 이야기를 할 때는 기업은 사실 기업 혹은 기업가 그렇게 엔트레프레뉴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지만 기업은 위험 기피적이라고 보통 가정하지 않고 위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그냥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죠. 화폐 단위. 기업의 이윤은 그냥 화폐 단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이윤 함수라는 것이 만일 있다면 그 이윤 함수는 그냥 이렇게 직선이라는 거죠. 이게 달러고요. 이게 이윤입니다. 그냥 직선인 거죠. 이 달러를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단위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직선의 형태, 이윤 발생한 그러니까 달러 가치만큼이 그냥 이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계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변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의 위험 중립성이 만약 위험 기피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더 하진 않겠습니다. 만일 기업이 위험 기피적이라면 리스크 어버스는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하고요. 리스크 뉴트럴은 위험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과격한 형태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 추구,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어버스한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의 어떤 그 선호, 이 사람들의 효용 함수 이런 걸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일 이제 회사나 인사 담당자가 위험 중립적이 아니라 위험 기피적이라면 당연히 리스크 워커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습기간, probationary period인데요. 수습기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수습기간은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습기간의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서 probationary period의 어떤 개념은 리스크 워커가 레몬인 유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 그걸 우리가 이제 2년 정도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면 리스크 워커의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probationary period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에서 probationary period는 그냥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길게는 2년, 3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수습 기간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 우리가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회사가 리스키 워커의 진정한 타입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probationary period가 수습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진다면 3년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뒤에 리스키 워커의 타입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년이 더 필요해요. 전보다 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럼 그 1년 동안 기업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세 번째 해는 만약에 리스크 워커를 2년 뒤에 확인할 수 있다면 레몬인 경우에 내보낼 수 있지만 3년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면 그제서 레몬인 경우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손실을 회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전보다 더 길어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키 워커의 기대윤의 현재 가치가 전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엑셀에 이것까지 반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